개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기 프로그램. 표현합니까? 전라도요? 어따 거시기 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어따 거시기 어요. 그중 생활 사투리와 도레미 트리오라는 코너에서 이름을 알린 개그맨 이재훈. 하지만 언젠가부터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져버린 이재훈. 그런 그가 자주 출몰한다는 뜻밖의 장소. 산골 마을 작은 분교입니다. 아빠가 짜장면 반죽을 하고 있는 무대가 아닌 아이들 앞에서 연기 실력을 뽐내고 있는 이재훈. 이곳엔 웬일인가요? 그 MBN 특정 세상에 갔는데 혹시 맞죠?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재훈입니다. 전라도요. 아따 거시기 어요. 의견은 웬일이세요? 아 오늘 그 특별하게 1일 선생님으로 제가 이 자격으로 여기 섰는데 또 저희 딸이 이 반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4학년. 그런데 수업 마치고 가려는 아빠를 붙들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딸 소은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원래 소은이 얘기하면 이제 안 울거든요. 옛날에 초반에 좀 안 울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딸 소은이를 키우며 숱한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는 이재훈. 대중들에게 늘 재미와 웃음을 줘야 하는 개그맨이기에 그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다는 숨겨진 이야기. 개그맨 이재훈의 눈물겨운 부정을 만나봅니다. 공기 좋고 물 좋기로 이름난 전라북도 임실군. 학교 정원이 50명 남짓한 작은 시골 학교에 연예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개그맨이 아닌 학부모로 특별한 초대를 받은 거래요. 뭘 읽어줄까 막 고민하다가 저는 15소년 프로그램 읽을까 하다가 그림책 읽어주면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네. 너무 애들이 시시할까 봐. 아니에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누가 오신다고 했죠? 누구죠? 네, 소은이 아버지고요.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수백 번도 더 무대에 오른 베테랑 연예인이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오늘이 더 긴장된다는 이재훈. 아유 안녕 하세요라고 애들 안녕이라고 어떻게 인사를 너무 떨린다. 맛있는 짜장면 학급 정원이 고작 6명. 한 학년에 한 반뿐인 작은 학교라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 친구들이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답니다. 소은이는 뽐내며 줄넘기를 시작했어요. 1 잘했어. 호은신의 힘을 다한 연기로 교실 열기도 한껏 뜨거워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왔어? 네, 알았어. 앉아 있어. 네, 앉으세요. 누가요? 지금 안 가요. 딸 소은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장난하지 말고. 왜 울어 또? 장난하지 마. 우는 딸아이 앞에 속수무책인 아빠 이재훈. 왜 그래? 달래보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는 이유를 알지 못해 그저 답답하기만 한 마음입니다. 선생님의 중재로 간신히 딸과 떨어졌지만 이대로 두고 가기에는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대체 딸은 왜 울음을 터뜨린 걸까?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이건 누가 설명해 주지? 선배님 어떤 감정인지 잘 어떤 모르겠어요. 감정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실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이렇게 내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그래 가자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부모가 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 하지만 딸 소은이를 키우며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아빠 이재훈. 소은이를 위해서. 소은이가 지금 느리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도 이제 늦게 보냈어요, 제가. 1년을.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여기 살 이유도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은이의 어떤 건강적인 부분이 가장 컸으니까 제가 여기를 이제 임시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딸 때문에 귀촌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일 교사를 마치고 서둘러 도착한 곳은 임실의 한 카페. 이곳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골 외진 곳에 있어 직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캠핑장 분위기를 강조한 카페 구석구석은 손도 많이 간다는데요. 홀로 곳곳을 뛰어다니며 겨우 마친 오픈 준비. 자, 나왔습니다. 방송 활동이 한동안 뜸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를 보면서 막연하게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이재훈. 이제는 그를 보기 위해 카페를 찾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재훈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얼마든지. 아, 이쁘다. 제일 이쁘다. 3년의 개그맨 활동에서 단 2 코너에 출연.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어따, 겁나게 거시기 어요. 아따 겁나게 거시기요. 뭐라고요? 어따, 겁나게 거시기 언단계요. 2년 연속 최우수 코너상을 받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정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CF 들어오고 행사 들어오고 뭐 방송 출연료 들어오고 이것저것 들어오니까 막 5천씩 시키고 막 그런 적도 있죠. 하루에 보면 깜짝 놀래죠. 이거냐 싶지도 않고. 지금은 딸 소은이와 함께 하기 위해 방송보다는 카페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꼬박 6일 하루 온종일 카페 일에 매달려 보내기 일수. 웬만한 지인들과의 술자리조차 갖지 않고 카페와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이재훈. 형님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퇴근해야지, 이제. 퇴근. 카페는 개그맨이 운영하는 SNS 맛집으로 소문나며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일이 바빠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가족들에게 늘 미안하답니다. 퇴근 후 서둘러 향한 곳은 카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집입니다.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빼어난 미모의 아내. 수년간의 주말 부부 생활 끝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부부의 안락한 보금자리. 아내와는 지난 2007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 열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소은이를 얻었습니다. 땀 많이 났구만 오늘. 이거 여름용으로 바꾼 건데. 아니지? 아침 뺀 거 아니지? 그런데 눈에 띄는 소은이의 스카프. 근데 소은이 그 스카프는 왜 계속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수술 자국이 아직 흉터가 있어요. 아, 소은이 뭐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조산을 해서 기관 절개 수술을 했어요. 소은이가 홀로 세수하는 것만 봐도 기적처럼 느껴진다는 아빠 이재훈. 대체 소은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은이는 정확하게 890g으로 태어났어요. 7개월 만에. 너무 작아 폐가 다 성장하지 않은 채로 태어났다는 소은이.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어 인큐베이터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호흡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이제 숨을 쉬냐 안 쉬냐잖아요. 일단 제일 기본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로 이동을 하죠. 근데 이제 이거 짠다고 해요. 이 호흡기로. 이걸 이제 병 가는 동안 이제 쪄요. 짜고 있고 그 작은 피덩이는 또 그거에 의존해서 호흡을 하고 있고 이거를 도착해서 근데 좀 무서웠어요. 그 기억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잠깐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초동 조치하고 거기서 이제 또 제2의 소은이 이제 살리기 작전 들어갔죠. 태어나자마자 응급차에 실려 긴급 이송될 수밖에 없었고 생사를 오가는 위급한 순간을 몇 번이나 넘기고서야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전신마취만 수차례 갓난아이의 몸으로 견뎌야만 했던 3년간의 병원 생활. 그 미숙아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처음 탈장 보통 일어난대요. 그럼 장이 이제 파열되고 그러는데 소은이는 장이 너무 건강했어요. 기도 삭관을 했고 코로 밥을 넣어주는데 이거 그대로 자기가 또 소화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같이 폐도 커지고 이제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기관 절개를 하자. 이제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작은 몸으로 견뎌왔을 딸.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섭니다. 아무튼 기관 절개 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잠깐 좀만 쉴게요. 호흡기에 의존해야 했기에 딸의 울음소리는 물론 목소리조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시간. 제발 살아만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한 기관 절개 수술. 온 가족이 병원에서 먹고 자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 같아요. 오빠도 그때 많이 울었고 처음 봤거든요. 우는 모습도. 저도 그랬고. 이제 폐가 성숙이 됐는데도 그 처음에 안 좋았던 성숙되지 못했던 그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크는 거거든요.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똑같이 걸려도 만약에 초기에 잡으면 괜찮은데 폐까지 가버리면 소은이는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심하는 거. 그래서 초반에 좀 안 좋으면 지금 바로 학교 안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하죠. 비 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하자. 형지잖아. 오늘 하나도 안 했잖아. 하나도 안 했어. 그럼 600개지. 빨리 해. 29, 30, 31.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소은이는 어느덧 능숙하게 줄을 넘습니다. 86, 87, 88, 88. 큰 숨. 그럴 때수로 해야 된다니까, 숨을. 좀 들이마시고. 멈추고. 천천히. 좀 나아지지 않아, 이제? 알았어. 뛰어. 많이 뛰고 있어. 느껴져. 자, 됐어. 줄넘기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운동이니까요. 줄넘기가 전신 운동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 폐 활량을 자칫 무리하면 이게 확 떨어질 수가 있는데 꾸준하게 적정량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나오더라고요. 폐 성숙도 좋고 또 발육에도 좋고요. 고! 남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소은이는 자신만의 시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소은이의 긴급 호출. 그렇지, 잘했어. 자,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갔지. 그리고 그러면은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소은이가 숙제를 하다가 엄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이게 몇 칸 중에? 4칸 중에? 4칸 중에? 늘 참고 기다려주는 엄마지만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죠. 아니, 저는 새로운 데로 가니까 그렇지. 목소리가 한번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하지만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 늘 노력한답니다. 아내분이 더 잘 가르치나 봐요. 잘 가르친다기보다 잘 화를 안 내요. 그 차이야. 교대 한번 해봐, 아빠.
부채살이 들었어요. 아내의 바통을 이어받은 아빠는 과연 소은이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2번은 2번 안 했고 1번은 틀린 거고. 좋았어. 아빠가 한번 해줄게. 시계 방향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래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야. 돈다 한 번 더 돌았지? 180도 한더 돈다. 어? 잘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니 혼자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어? 아빠 그래. 왜 없어? 야 이거 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왜 없어? 소은이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부. 늦었기 때문에 아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쩔 때 보면 되게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말 잘하네, 수학 문제 푸는 거 보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 되게 대견하고. 근데 보통 이제 엄마들 얘기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제 기준이 좀 달라서 더 원하는 게 많은데, 저는 솔직히 소은이한테 공부도 잘 안 시키고 싶거든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이야. 병원에 누워있을 때만 해도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랐던 아이. 또래와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길 바라는 건 부모의 욕심인 걸까요? 잘 자가 있으면 예쁘니. 경쟁이 치열한 도시보다 나을 거라 생각해서 선택한 귀촌 생활. 부부의 고민 가득한 밤이 깊어갑니다.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는 중요한 과정. 고기 들어봐. 진짜 따가워. 이따가 지금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수술 자국을 가려주는 스카프는 이제 소은이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재훈표 미용실이 열렸습니다. 안 아픈데.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죠? 아파. 아파요? 좀 내릴까요? 요 정도 어때요? 힘든 상황에서도 늘 가족들을 웃게 해주었던 아빠 이재훈. 똥 나옵니다. 자, 똥 건강한 똥, 긴 똥이 나와가지고 똥 나눠줍니다. 소은이는 기나긴 병원 생활로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가방 너무 무거운데. 와, 너 가방 정리 좀 한번 해야겠다, 소은아. 국어사전 당장 빼놓고 와, 오늘? 빼놓고 있어. 이곳에 와서야 평범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펼쳐지는 등교 전쟁도 즐겁게만 느껴지고요. 안녕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엄마와 달리 시간이 자유로운 아빠와 더 많이 함께하는 소은이. 그래서일까요? 가장 먼저 배운 말도 아빠였답니다. 소은이가 등교한 후에야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는 이재훈. 그런데 손에 들린 거는 뭔가요? 이게 내가 손으로 톱질한 거거든요. 이게 다 선배님 만든 거예요? 네, 재단을 안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약간 수평이 안 맞아. 어느덧 못하는 게 없는 척척 박사로 거듭났다는 이재훈. 카페 곳곳에 그의 손길이 다 있는데요. 타일도 직접 깔고 손수 페인트 칠까지. 밟다 보면 빠지거든요.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서 이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카페가 경영하다 보면 스위치 딱 켜고 에어컨 딱 켜고 그러면 끝일 줄 알았어요. 이런 유지 보수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무 의자들, 그리고 또 야외에 우리는 석이 많으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손수 가꿔온 그의 공간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소영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와우, 제가 왔어요. 와우, 소연이가 드디어 오다니. 소연이가 너무 기다렸는데 같이 왔네 오늘은. 가자. 야외니까. 친구를 데려온 딸 소은이보다 어찌 아빠가 더 신나 보입니다. 이리 올라와봐. 입부터 딱 엄마한테 인사하고. 하고 싶은 거 뭐야? 소은이랑 얘기해봐. 뭐 하고 싶어? 불. 불 해줘? 불 펴줘?
불 멍 때리고 싶어? 마시멜로까지 아빠 쏠게. 마시멜로. 알았어. 아니 내가 소은이가 친구 데려온 게 처음이에요 지금. 그게 친구를 딱 오니까 내가 되게 반갑네. 내 친구 온 거 마냥?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소은이가 생각하는 송현이는 어떤데? 어떤 친구야? 처음에 시험 찍을 때 나는 막 찍잖아. 아 왜? 너는 막 찍어? 아 막 저런 생각이 있잖아. 그런 생각 있지. 그렇지 있을 수 있지. 그럴 수도 찍는데 있지. 송현이는 안 찍어? 안 찍고 막 풀리잖아. 지르고. 풀어? 처음부터 끝까지? 찍을 때도 있긴 하죠. 진짜 친하게 지내라 둘이. 사람이 찍을 수도 있죠. 그래 사람이 찍을 수도 있는데 니네들은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소은아. 그지? 찍는 것도 좀 너무 재미없다 맨날 찍으면. 그지? 지금 태어나서부터 한 번은 제대로 푸는 적 없어. 진짜로. 너는? 야 너는 괜찮아. 우리 어린이의 인생도 쉽진 않네요. 이제 불이 잘 붙었으니까 이거 하나씩 구워 먹어. 낚시한다고 생각해가 조금 가까울 수 있으니까 낚시? 여기다 불을 살살살 너무 뜨겁지 않게. 어떤 손님에게도 구워준 적이 없는 정성 가득한 마시멜로. 처음 먹어보지? 왜? 겁나 맛있을 것이다. 진짜 이거 처음 먹어본 사람 잊지를 못해 이거는. 와 겁나 맛있네요. 겁나 맛있지? 소은이 어때? 겁나? 이쪽. 야 니네 4, 5, 6학년까지 친하게 잘 지내라고. 성현아. 네. 소은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네가 잘. 야 나 감동 먹은 게 뭔지 알아? 너 소은이 음료수 잔을 너가 이렇게 까준다며. 소은이가 이 힘이 좀 부족했잖아. 딱 못 갈 사실 때. 저도 힘이 부족하긴 하지만 아니 어떨 때는 진짜 운명이더라고. 제가 못 열 때는 소은이가 열어주고 막 안 맞는데 운명이니까.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잘 맞아요. 야 니네 천상 부부연인데 부부연? 원래 부부가 그렇거든. 안 맞는데 잘 맞고 그런 게 있어. 안 맞는데 잘 맞죠. 그래 여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화이팅! 아빠 이재훈에겐 오늘이 더욱 특별하답니다.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얘가 느리고 어린이집도 늦다 보니 가서 적응하는데 시간 다 보내다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에서는 좀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시골 학교니까 또 아이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막 CCTV를 내가 몰래 달아가지고 보고 싶은 생각도 막 들더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큰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생에 단짝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딸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행복한 날. 카페 영업을 일찌감치 마치고 웬일로 온 가족이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뒤로 빨리. 소은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닌다는 피아노 학원을 찾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배우느라고 했어요. 사실은 아빠. 그 소은이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이 저희 엄마시죠. 네. 처음에는 아들이 개그맨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부모님.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죠. 아들 이재훈에 이어 손녀 소은이까지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제 소은이는 할머니 같은 피아노 선생님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98점? 98점이요? 98점. 많이 줬네. 그러면 이렇게 미스터치가 많이 나오면은 점수가 깎이고 긴장하지 마요. 응?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근데 이러면 안 돼. 오랜만에 부모님 앞에서 하는 연습이라 위축된 소은이. 콩쿨이 있어요. 콩쿨이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부모 욕심에서 이렇게 시킨 건 아니에요. 소은이한테 좀 경험,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무대에서는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 성취감도 좀 생기고 자신감도 좀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아서 했는데 막상 스트레스를 좀 받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할머니도 욕심을 내는 거지. 그리고 대기실이고 이제 순서가 딱 되면 저기서 딱 하는 거야. 어? 알았지? 소나 이거 한 번만 하고 딱 오늘은 여기까지 피아노 연습은.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빠 얼굴 그래. 야. 경연대회 전 마지막 연습. 자, 소개하고 나가야지. 소개를 딱 하고 나가는 거지. 다음은 초등학교 이소은 어린이. 실전과 같은 리허설에 돌입한 소은이. 네가 이제 딱 심호흡을 해. 후, 하고 이제 준비됐다 하면 너가 딱 시작하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을 때 딱. 아빠가 가르쳐주는 대로 침착하게 연주를 시작합니다.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소은이. 부모님이 애가 다르니까 그냥 선생님. 딱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야. 두 번. 어제는 미스터치 엄청 많이 났어요. 미스터치 많이 했어? 5번이나. 그랬어? 완전 감동이죠. 왜냐면 얘가 그 한 손으로 치는 것만 또 완벽하게 못 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몇 번 틀리긴 했지만 이렇게 이걸 다 완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돈 이만큼만 해도 지금 너무 감동이 잘했어. 그래서 놀랬어 엄마. 처음에 막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했을 때는 부모들 마음이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냥 많이 기도를 했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소니가 잘 따라와준 것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소은이가 태어난 이후 편히 잠든 날이 거의 없었다는 부부. 그리고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진짜 무한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긴 하지. 여기 와서 너무 잘 커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그 짧은 시간에 근데 다른 애들도 더 그렇게 크니까 이렇게 봐봐. 소은이가 여기 있었으면 이 손이 진짜 빨리 컸긴 했어. 근데 여기 애들이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갭을 요거가 진짜 좀 걸려. 그래서 사실 오빠처럼 그런 마음은 아니야. 소은이가 어떻게 좀 늦게 컸으면 좋겠어. 너무 빨리 크면 나한테 가버릴 것 같아. 그냥 뭐라고 그래. 나는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야.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얼어 있어. 괜찮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 깊이 얼었는지 모르겠 그런 느낌? 그런 기분? 아니 살얼음판도 너무 크지 마 오빠. 근데 내가 그러고 싶나 이 사람아? 참아야지 오빠가. 왜냐면 참는 거야. 내가 지금 표현을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소은이한테 막 너 보면 내가 살얼음판이다 야. 그런 적 없잖아. 그런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걸 하지. 소은이가 아빠 걱정하지 마시고요. 막 그런 말 많이 하니까. 그러긴 한데 지금 그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잘하고 있으니까 좋게 생각해. 오빠도 마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소은이한테 그렇게 전달되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힘내자. 서로가 있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는 두 사람의 돈독한 밤입니다. 며칠 후 콩쿠르 날, 소은이가 처음으로 세상 앞에 서는 특별한 날입니다. 기운 내고 이소은 하던 대로 연습했던 것처럼. 응? 아무것도 아니야. 온 가족이 다 나오셨네요. 이렇게 저희 장모님. 소은이 외할머니세요. 여기는 레슨 담당. 네, 교육 담당. 교육 담당. 나는 관리 담당. 소은이를 응원하기 위해 온 가족이 출동했네요. 초중고 학생들이 모이는 꽤 큰 규모의 경연대회. 그런데 소은이의 표정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긴장돼요. 그래요. 아빠 여기 있을까? 알았어, 아빠 여기 있을게. 아빠와 떨어져 홀로 무대에 올라갈 생각에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일어나 있자 우리 소은아. 눈물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눈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왜 울어? 우는 거 왜? 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필살기. 알았지? 간다.
간다. 아빠 양이 어깨에다 메고. 간다. 알았지? 겨우 웃음을 되찾은 소은이. 조금씩 틀려. 전주 예고. 알았지? 많이 틀려. 과연 무사히 무대를 마칠 수 있을까요? 이윽고 경연의 시간이 다가오고 이소은 학생 나와주세요. 드디어 소은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던 작은 아이가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서툴지만 끝까지 연주를 포기하지 않은 소은이. 잘했어. 생애 첫 무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았어. 어른들이 다 좋아하시네. 야, 막판에. 걔는 좋아야지. 와, 막판에 진짜 쫙 오는데 내가 너무 떨렸어. 내가 떨렸어.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소중한 순간일까요? 1등 하길 우리가 바랬겠어요. 난 그런 건 아니고 그 무대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는 거, 또 씨앗을 하나 뿌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씨앗이 잘 자리를 잡아서 이제 어떤 나무로 또 자랄지 계속 이제 또 물도 주고 가꿔주고 해야죠. 튼튼한 나무로 잘 자랄 거예요. 알았습니까?